좋아요. 다들 아시죠?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업N의 홍민입니다. 9월 24일 오늘의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올해 세계에서 가장 존경받는 기업 톱50에 나란히 이름을 올렸습니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의 경제 전문지 포브스가 독일의 통계 전문 업체와 함께 발표한 2019 세계에서 가장 존경받는 기업 명단에서 삼성전자는 26위를 차지했습니다. LG전자는 33위를 기록하며 지난해 46위에서 13계단 상승했습니다. 이 밖에 한국 기업 중 50위권 명단에 오른 곳은 현대차와 메리츠증권, 기아차와 우리금융그룹 등입니다. 이번 조사는 포브스가 매년 전 세계 주요 기업의 매출과 순이익, 자산과 시가총액 등 4가지 지표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발표하는 글로벌 2000대 상장사 명단을 기반으로 조사됐습니다. 롯데지주가 지난 23일 이사회를 열고 보유 중인 롯데캐피탈 지분 25.64%를 일본 롯데파이낸셜 코퍼레이션에 매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매각 대금은 약 3,332억 원입니다. 롯데지주는 지분 매각에 대해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지주사의 행위 제한 위반 해소와 투자 효율화를 위한 결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는 일반 지주사가 금융계열사를 소유할 수 없도록 한 공정거래법을 충족하기 위해서라는 설명입니다. 롯데지주는 롯데그룹은 2017년 10월 지주사 체제 전환 후 관련 법을 준수하고 행위 제한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음 달 국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국내 주요 석유화학업체들의 임원들이 줄줄이 증인으로 채택되는 등 업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상반기 논란이 됐던 유화업계의 대기오염과 안전 문제가 또다시 국감을 통해 불거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면서 업계의 표정은 밝지 않습니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다음 달 2일 열리는 환경부 국감 증인으로 LG화학과 롯데케미칼, 한화케미칼과 금호석유화학, GS칼텍스 등 여수 지역 유화업체 임원들이 대거 채택됐습니다. 업계에서는 올해 상반기 여수 산업단지에서 발생한 대기오염 물질 배출 측정 조작 논란에 대한 질의를 위해서라고 보고 있습니다. 카카오 모빌리티가 다음 달 서비스할 예정인 대형 택시, 라이언 택시의 기사 모집에 수천 명이 넘는 지원자가 몰렸습니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 모빌리티가 택시 회사들과 함께 이달 초부터 시작한 라이언 택시 기사 모집의 지원자가 3천 명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카카오 모빌리티와 택시 회사들은 지원자 중 면접을 통과한 경우에 한해 택시 면허 취득을 지원하고 별도의 교육 과정을 거쳐 정식 기사로 채용할 예정입니다. 한편 라이언 택시 기사는 산합금 없이 매월 260만 원의 기본 월급을 받게 돼 기존 법인 택시 대비 근무 조건이 좋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화가 한화시스템과 한화케미칼 등 그룹 내 7개 계열사의 신임 대표이사 인사를 발표했습니다. 이번에 내정된 7개 회사의 대표이사들은 각 분야에서 성과가 검증된 전문 경영인들로 한화는 이번 인사를 통해 차세대 산업을 이끌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한화는 계열사 대표 인사와 관련해 대내외적으로 불확실한 경영 환경 속에서 경영 내실화를 통해 미래 지속 경영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한화그룹 계열들은 대내외 경영 환경에 발빠르게 대처하기 위해 수시 인사를 통해 대표이사를 인사를 실시해왔습니다. 7개 회사의 대표이사들은 각사의 일정에 따라 주주총회와 이사회 등을 거쳐 대표이사로 최종 선임되게 됩니다. 삼성전자가 지난 2017년 QLED TV를 출시한 이후 지금까지 540만 대의 글로벌 누적 판매량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전자는 2017년 3분기부터
75형 이상 초대형 시장에서 50%가 넘는 점유율을 유지하고 있으며 올해 상반기에만 약 200만 대를 판매하며 전년 동기 대비 127% 성장했습니다. 삼성 관계자는 하반기 QLED TV 판매량이 약 300만 대 정도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올해 연간 500만 대 판매량을 기록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이어 8K를 포함한 QLED TV 시장을 더욱 확대해 글로벌 TV 시장 1위 브랜드로서 위상을 공고히 유지해 나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LG전자가 지난 23일 인셀 터치 기술로 터치감을 강화한 전자칠판을 국내에 출시했습니다. 이번에 출시한 전자칠판은 주로 프리미엄 스마트폰에 적용하는 인셀 터치 기술을 적용한 제품으로 LCD 액정셀 안에 터치 센서를 내장시켜 일체화한 혁신적인 기술입니다. 특히 이 기술은 실제 터치하는 곳과 센서가 반응하는 부분이 일치해 뛰어난 터치감과 즉각적인 반응 속도를 구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스크린 쉐어링 기능을 통해 노트북과 스마트폰 등 다양한 기기들과 무선 연결로 화면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LG전자는 회의 효율을 높이고자 하는 기업들은 물론 스마트한 학습 환경을 원하는 교육 시장 등 B2B 시장을 적극 공략할 계획입니다. 효성이 지난 20일부터 인도 현지의 스판덱스 공장 가동을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효성의 인도 스판덱스 공장은 약 40만 제곱미터 규모로 연간 18,000톤의 스판덱스 생산이 가능합니다. 효성은 신설 공장을 인도 내수 시장 공략의 중추로 삼아 시장 점유율 70%까지 끌어올리고 향후 시장을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조현준 효성 회장은 13억 인구의 거대 소비 시장인 인도를 적극 공략해 동반 성장을 도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2007년 인도에 진출한 효성은 2016년 푸네 지역에 초고압 차단기 생산 공장을 설립했으며 현재 매년 약 3억 달러 이상의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기업엔 오늘의 소식 모두 알아봤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